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파산 신청 기간 특별 한정 승인 포함 여부입니다. 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제 신청 기간을 정리해 보면 300조 제1무는 3달 내에 신청을 하라는 얘기고 300조 제2무는 이제 한정 승인 기간 동안에는 아직 변제를 유증이나 상속 채권자한테 다 변제를 못했을 때는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300조 2무는 1무는 4달, 2무는 대부분 이제 한정 승인은 2문에 의해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 있죠. 민법 1019조 3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사실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 한정 승인은 법제 300조 제2문에서 정한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 승인이 있는 때라는 신청기간 요건을 준수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특별 한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희수 변호사님이죠. 19, 그쵸? 이희수.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한정 승인 절차에 비해 보다 엄격한 청산 절차인 점,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이 분리되어 있기만 하다면 특별 한정 승인에 의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동안은 상속재산 파산을 이용할 실익이 있는 점, 유추 적용할 수도 있죠. 그쵸? 비교법적으로도 2004년 전면 개정된 일본 신파산법은 구파산법에 있던 그 사이에란 요건을 삭제하여 일단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라도 그 외에 한정 승인이 있으면 다시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근거로 특별 한정 승인의 경우까지 민법 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희수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이게 지방에서 김상군 변호사님인가요? 제가 우리 관제인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창원 관제인이십니다. 김 변호사님이. 자기도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인데 파산 소구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판사는 가능하다는 견해에 의해서 이 후소를 취한 거죠. 그쵸? 일단 선고가 되고 관제인이 조사했는데 만약에 이미 선고를 했어요. 근데 다시 각하할 수가 없잖아요. 선고 전에 각하할 수도 있나요? 상속재산 파산 신청으로 인제 와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유력설은 아주 엄밀하게 해석하는 거죠. 1019조 3항. 그 다음에 좀 약간 허용을 한다는 설은 뭔가 좀 조화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간 도과 효과.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경우는 신청이 부적법함으로 각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할과 절차 비용을 볼게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사건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에 전속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곳, 등본 혹은 초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므로 실무상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전속관할법원을 판단합니다.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이 나옵니다. 사망자는 그 주소가 이제 죽은 사람은 말소자라 그래요.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의 상의 주소가 최후 주소지가 전속관할법원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가 피상속인의 생활의 근거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와 피상속인이 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 주소가 그냥 주소만 해놓고 실제로는 딴 곳에서 생활을 하셨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이제 피상속인이 제주도에 주소만 해놓고 실제는 육지인 서울에서 거의 대부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서울에 무슨 상속재산을 남겨둬서 한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다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3개월 이내에 내든지 아니면 한정 승인한 후에 내든지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기관 도관을 잘 적어야 됩니다.
사물관할 및 전속관할. 상속재산 파산 사건은 단독 판사입니다. 상속재산 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고 합의관할,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관할법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또한 전속관할 이름으로 재량 이송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요거 있죠. 도산법 일반 4조에서 정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직권 이송이 상속재산 파산 사건을 가능한지 문제되나 법 4조 각호에서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규정에 의한 이송이 불가능한 견해가 유력하답니다. 절차 비용. 인지는 이건 채권자 민사 접수서류에 붙인 인지액 및 그 편철 방법에 대한 예규 일람표에 의하면 일반 개인 파산 사건의 인지액으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만원,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만원, 1000원을 붙여야 되는데 이 얘기에서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 관한 인지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해생법원은 준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파산 신청하는 경우는 채무자 파산에 준해서 1000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채권자, 수유자, 이건 채권자죠 주로, 파산 신청하는 경우는 3만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이게 과연 채권자의, 준채무자의 지위인지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서 각각 한목적적으로 이제 나눠서 1000원, 3만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렇게 많이 붙일까요? 3만원. 채권자 파산 신청은? 채무자 파산 신청 1000원인데 좀 뭔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나죠. 송달료, 파산간지 선임모의 공고료, 수송구조 등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면책과 관련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일반 개인 파산 신청의 경우와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송구조도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겠죠. 면책 절차가 없으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산 절차가 더 힘들죠. 물론 이제 합당한 환가를 하면 보수를 주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이 오히려 더 관제인들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환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일반 단순히 그냥 조사만 하고 30만원 받고 특별히 환가할 사건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5절 파산원인.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 유증을 받은 자라 그랬죠. 유언에 의한 유증을 받은 자,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즉 채무 초과 상태가 유일한 파산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법인이 보통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이고 존립 중인 한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급불능 외에 채무 초과도 파산 원인이 되는데 상속재산은 파산은 채무 초과만이 파산 원인이 됩니다. 피상소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은 사실상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장래 자산의 증가는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 초과만을 상속재산 파산이 파산 원인으로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급불능이 파산 원인에서 제외된 것은 지급불능이 판단에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용이나 노력 및 그에 따라 채무의 변제기가 장래에 돌아갈 때 변제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파산에 있어서는 신용이나 노력을 고려할 여지가 거의 없고 오로지 상속재산이 변제력이 기초가 되겠죠.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산 원인을 채무 초과에 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지급불능이 지급정지라는 외형적인 사실로 추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채무 초과는 대차대조표 등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입증이 반드시 쉽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인의 경우 그러한 재무서류를 갖추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 입증 부담이 큰 점, 또한 채권자 파산 신청의 경우 신청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고 파산 절차가 속행된 경우에 지급정지의 파산 원인을 추정할 수 없게 되어 신청인에게 불이익한데 이와 같이 채무자의 사망으로 파산 원인이 바뀌는 것은 매우 기이한 점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급불능이라는 파산 원인을 추정하여야 하고 입법적으로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도 지급불능을 채무초과와 함께 파산 원인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행법 아래에서 지급불능을 채무초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파산 원인 변경은 주식회사가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만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앞선 견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회 파산법. 아무튼 상속재산 파산은 채무 초과만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됩니다. 의견의 차이나 이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자기에게 유리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파산 신청을 위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한편 296조는 여러 명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이 있는 경우의 법인 파산 신청에 있어서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 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 등이 전원이 하는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파산 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명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 유언집행자가 존재할 수 있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관한 법 290조 3항에서는 전원이 하는 파산 신청이 아닌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신청하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신청인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파산은 해산사유가 되고 개인에 대한 파산은 다양한 공사법상의 자격제한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인 또는 회사의 이사 전원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개인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 원인의 존재가 거의 확실하지만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그와 같은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 모두 확실하게 채무 초과를 소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채권자 또는 수유자. 가는 채무자, 준채무자라 그랬죠. 나는 채권자입니다. 상속 채권자 또는 수유자.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인으로는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에 대한 법 293항에서 소명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신청권자인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파산 원인이 소명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99조 1항.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파산 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이에 대해서는 법 290조 3항은 294조 2항의 특별 규정 또는 보충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파산 원인 소명 의무에 관한 규정한 294조 2항에 따라 채권의 존재 및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25 누구죠? 이수 변호사. 이 견해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권자 중 상속인 등 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신청권자들은 법인 이사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처럼 서로 의견 차이나 이해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나 이해 대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신청권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법 293항이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게 파산 원인을 별도의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수설은 소명 책임이 없다.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파산 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상속채권자나 수유자. 그 다음에 준채무자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소명 책임이 있고요. 파산 원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심리를 해본 결과 법원에서 파산 원인이 부존재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어떻게 효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